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전 세계는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생성형 AI 등장 후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막강한 권력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상화되고 있는 시대가 되면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이 점점 막강해지고 있는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빅테크 기업이 이끄는 세상, 다가올 미래는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시가총액 13조 달러, 전 세계 국가 두 번째 규모. 마이크로소프트 생성형 AI 사업화 올인. GTC 2024 엔비디아 차세대 AI 플랫폼 블랙웰 공개.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나연지입니다. 첨단 기술과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IT 기업을 빅테크라고 하는데요. 생성형 AI 등장 이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은 전 세계 정보기술 산업에서 더욱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오픈 AI가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를 공개한 이후 엔비디아는 AI 학습 운영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로 AI 제왕에 등극했는데요.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에 탑재되는 핵심 반도체 HBM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치열한 선점 경쟁을 벌이며 차세대 기술을 쏙쏙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AI 가속기인 마하1을 공개하며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민 상태인데요. 엔비디아는 연례 개발자 회의 GTC 2024를 통해 AI 반도체 블랙웰을 선보였습니다. 기존 AI 칩인 H100보다 2배 이상으로 강력한 성능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앞세워 전 세계 디지털 혁명을 이끌어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인 디지털 시장법, 시행 18일 만에 지난 3월 구글과 애플, 메타에 대한 첫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인공지능의 일상화로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세상, 다가올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빅테크 기업이 이끄는 세상, 다가올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손재권 더 밀크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작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성형 AI, 이제 거의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손 대표님이 다녀오셨었는데 우리한테 조금 생소했던 GTC 2024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GTC는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GTC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주최하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데요. GTC는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의 약자입니다. 매년 산호세에서 개최를 하는데 16,000명 이상의 개발자들 또 업체들이 모여서 하는 GPU 관련된 기술 경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개최하지 않았는데 팬데믹 이후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개최를 하게 돼서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GPU 하면은 그 시청자분들께서 쉽게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건가요? 예, GPU는 이제 그래픽 칩이고요. CPU 옆에 붙어가지고 이제 컴퓨터의 연산 처리 장치, 그래픽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그런 장치로서 GPU가 게임 시장에서 굉장히 좀 유행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쿠다라는 그 플랫폼을 개발을 하면서 인공지능에 쓰이는 이제 칩이 된 거죠. 병렬 연산 기능 때문인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 더 특히 생성 AI, 챗 GPT 이후에 생성 AI가 폭발적으로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GPU 수요가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그것이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거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주가가 올랐고 특히 올해만 해도 200% 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제가 이번에도 젠슨 황을 좀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인들이 특히 젠슨 황에 대해서
땡큐 이러면서 이제 고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포함된 연기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서 그 젠슨 황 CEO에게 굉장히 고맙다라는 미국인들이 네. 상당히 많을 정도로 미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 보면은 이 GTC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GPU의 기술에 관련된 예. 전문가들의 모임인데 이게 보니까 2009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로 돼 있는데 금년도부터 이렇게 CES만큼 이렇게 화제가 되고 폭발적으로 이렇게 대중들한테 알려지게 된 배경은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뭐 GPU라는 그런 프로세스보다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이 전 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칠 뿐만 아니라 현재 그 생성 AI 혁명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관련 산업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다가 스타트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특히나 이제 GPU가 쓰이는 곳이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컨퍼런스인 GTC가 그래서 좀 큰 화제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 CES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가전 박람회였다가 진화를 해서 이제 전 세계 모든 IT의 총화가 됐는데요. 그러면 그 GTC도 뭔가 이렇게 진화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나요? 예, 예전에는 이제 뭐 그 GPU 관련된 산업만 보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 쇼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전 시장 저는 이제 2018년에도 갔었는데요. 네. 그때 GTC는 자율주행차, 뭐 메타버스 뭐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업체들도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산업세 컨벤션 센터가 그냥 꽉 찼고요. 네. 많은 개발자들이 온 건데 그야말로 컨퍼런스 즉 뭐 대화도 관련된 이벤트 관련된 컨퍼런스도 굉장히 AI에 포커스가 돼 있었고 업체들도 생성 AI에 관련된 업체들 메타버스 또 뭐 옴니버스라고 하는 산업용 메타버스의 용어 엔비디아가 만든 용어인데요.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를 보려면은 올해는 GTC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 이번에 손 대표님 가셔갖고 젠슨왕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셨던데 예. 또 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젠슨왕이 코멘트를 한 것도 있었고 부스에 와서 뭐 사인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분위기나 그 내용을 좀 잠깐 설명을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젠슨 CEO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급할 때 제가 옆에 있었는데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 HBM이라는 메모리를 하이닉스에 지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지금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빨리 만들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실제로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HBM이 뭐 이렇게 기술적인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사실은 GPU가 지금 뭐 이번에 나온 뭐 블랙웰, B100, 뭐 B200도 있고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H100, H200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 잘 구동하려면 또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칩렛이라고 같이 이제 패키지에서 팔거든요. 그래서 메모리의 발전은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블랙웰이 그 기존의 H100보다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다 그래서 혁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번 블랙웰은 더 빠르고 또 이제 에너지 소모량은 30%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렇게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블랙웰은 기존 H100 대비 또 그 에너지 소모량을 30% 줄였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혁신이 무해 법칙 있지 않습니까? 무해 법칙이 이제 더 무해 법칙을 더 초월하는 그런 성능적인 좀 브레이크스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브레이크스루가 지금 이 GPU 엑셀러레이터 가속기 AI 가속기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 같은 거를 보면 그 실리콘밸리에 편중돼 있던 것들이 그 애리조나나 텍사스로 아니면 보스턴 지역으로 해서 굉장히 미국 전역의 혁신 도시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텍사스 오스틴 특히 텍사스 오스틴은 이번에 그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이제 건설이 되고 있고 저도 올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도 다녔고 올해도 다녀왔는데 거기서 모델 Y와 사이버 트럭을 거기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인재들이 지금 실리콘밸리에만 몰렸다면은 지금은 텍사스 그리고 보스턴, 바이오는 보스턴, 그다음에 이제 마이애미 거기는 이제 크립토라든지 이런 미술, 마이애미 미술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혁신의 흐름이 지금 실리콘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 미국으로 좀 확산되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엔비디아는 워낙 주가도 많이 오르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메타버스는 굉장히 부정적일 거다 그러고 젠슨 랑도 얼마 전에 메타버스는 망했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랬었는데 소위 얘기하는 그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꿔놓고 메타버스에 전념하겠다 그러는데 그들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메타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메타는 이제 AI 플랫폼으로 갈아타면서 사실상 메타버스는 지금 R&D를 많이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수익은 나지 않고 메타버스 지금 라마라고 하는 개방형 LLM 플랫폼을 이미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마는 대학과 또 스타트업들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마를 이용해서 저희가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그 용도에 맞게끔 써서 LLM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구글도 AI 제미나이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구글용이고요. 그리고 오픈 AI도 사실은 이제 오픈이지만 사실은 자기네만 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만 그렇죠. 쓰는 AI란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지금 업체들이 쓰는 거는 다 라마, 페이스북 라마 기반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AI 플랫폼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면서 메타가 주가에 좀 모멘텀을 받았고 특히나 이제 구조조정도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도 많이 줄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입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메타가 이제 그냥 성장주였는데 그냥 일방적인 성장주였는데 지금 굉장히 좀 안정적인 회사가 되면서 수익은 지금 계속 쟁취를 하고 있어요. 소셜 네트워크로 한 20 빌리언 정도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확산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그 광고 수익은 계속 받아들이고 있고 이 광고도 또 AI를 통해서 또 굉장히 효율화할 거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받아서 메타가 좀 상당히 상승을 했고 지금도 메타는 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월가의 시각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GTC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건 사실 금년 초에 있었던 CES에서 어느 정도 예고가 됐었던 건데요. 그 CES에서 그야말로 금년에는 생성형 AI의 전반적인 좀 전체 스펙트럼이 다 공개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손 대표님께서 CES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도 있으시고 취재도 많이 하시고 뭐 책도 펴내시고 동영상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금년 CES 2024를 좀 정리하신다면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올해 CES 저는 CES 13년 차 다녀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뭐 책도 말씀하신 대로 제 책도 펴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근데 올해 CES 제가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올해 CES는 그야말로 AI였다. 예, 그냥 AI가 좀 전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설을 했던 로레알이 있는데요. 로레알은 이제 뷰티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화장품 그리고 이제 뭐 향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뷰티 제품들을 머리 헤어 용품도 많이 만드는데 로레알도 AI를 써서 맞춤형 뭐 화장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뷰티 테크라고 하는데 이런 거 뷰티 테크를 선보였거든요. 그리고 HD 현대 같은 경우도 중장비에 쓰이는 것들을 저 AI 또 이제 메타버스 산업용 메타버스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좀 하겠다고 하는 등 정말 AI가 각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볼 수 있었던 CES였고 앞으로 이 추세는 계속된다.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보통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그 인기가 생기면서 여기에 가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 관련된 서적이라든가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뭐 계속해서 강의를 지금도 많이 하고 다니시고 그러고 있는데요. 보통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 비즈니스 찬스나 비즈니스 모델 기회를 얻는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투자자들은 저기서 투자의 기회를 파악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CES의 전과 후에 어떤 자료들이나 어떻게 그 정보를 입수하면은 좀 체계적으로 습득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뭐 제가 뭐 책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사실은 기사를 보는 거는 조금 한국 위주로 좀 나오거든요. 이게 기존에 많이 정보를 찾아보실 때 이제 네이버 검색이나 또 포털 검색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한국 위주로, 한국 업체들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정보의 편향성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포트라든지 좀 시중에 나와 있는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나와 있고요. 분석해서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나와 있고, 뭐 저희 더 밀크에서도 리포트를 내고 있고 또 책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보가 없어서 이거를 파악을 못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좀 의지, 그리고 어떻게 옥석을 좀 가리겠다라는 그런 좀 시각으로 접근한다면은 정보를 뭐 쉽게 접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CES에서 어떤 트렌드가 뜰 것 같고, 지금 AI를 포괄적으로 얘기하지만 뜨는 스타트업이라든가 어떤 분야 같은 게 조금 보이는 부분이 좀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뭐 AI도 이제 지금은 봐야 될 게, 이제 AI 그 자체보다는 AI가 어떻게 지금 각 산업에 침투해서 어떻게 바뀌는가, 거기서 또 AI는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각 산업에서 생산성을 높여줄 것인가, 그게 핵심인데요. 그거를 내세우는 회사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3 트릴리언 달러로 넘었어요.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로 시가총액이 좀 올랐습니다. 이게 그 모멘텀을 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핵심은 AI를 뭐 개발하고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좀 적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인가, 그리고 그 회사를 누구인가라고 보면은 우리가 좀 옥석을 가리는데도 좀 중요한 시각이 될 수, 판단 기준이죠. 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빅테크 회사들 또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또 용어를 미국에서는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7개 업체들이 아무래도 주도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너무 높다, 지나치게 높다라는 월가 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잠재력에 비해서 충분히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을 고르시는 게 지금은 좀 현명한 투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성형 AI 때문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엔비디아나 메타 같은 것들이 이미 굉장히 시장에 반영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이거를 플랫폼화 시켜서 하려고 하는 뭐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좁혀서 얘기하면은 이거랑 관련돼서 어떤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어떤 트렌드 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측이 되시나요? 예, 뭐 앞으로 이제 하드웨어도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거 휴머노이드 로봇이거든요. 네. 그래서 AI가 로봇에 적용이 돼서 산업 현장, 공장에 지금 단순하고 반복되는 공정들이 많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박스를 옮긴다든지, 그리고 또 공장에서 뭐 볼트와 너트를 뭐 조이는 이런 것들도 사람이 반복해서 하는 업무는 이제 로봇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기업이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을 또 내놓고, 그 다음에 피규어 AI라는 회사는 또 이번에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드웨어,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한, 그리고 스마트폰도 바뀔 거예요. 스마트폰도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이 아마 좀 구식으로 보이는 날이 아마 3년, 5년 내로 좀 올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AI 그 자체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체보다 어떻게 변할 것인가, 산업, 그 다음에 뭐 디바이스,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앞으로 예정된 미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로드맵을 보면서
보시면은 트렌드도 읽고 또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랜 동안 그 CES를 좀 팔로우하시고 보셨는데 그럼 내년은 어떤 쪽으로 좀 주축이 돼서 나올 거라고 굉장히 좀 빠른 얘기지만 어떤 방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내년도 아무래도 AI가 당연히 화두가 될 거고요. 좀 더 진화된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도 진화된 AI를 내놓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이번 CES에서도 좀 큰 트렌드인데 저 모빌리티 영역입니다. 자동차 영역이 좀 더 많은 섹션,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동차는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SDV라고 하죠. 지금 자동차 그 자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된 자동차인데 SDV 흐름이 계속될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자동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동차 삼성이나 LG전자 같은 경우도 자동차 전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자동차 회사들은 당연히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로 큰 흐름은 자동차가 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ESG 영역인데 에너지 영역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AI 또 생성 AI라고 계속 자동차 얘기를 많이 지금 들었는데 어떻게든 간에 지금 에너지 소비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줄이는 게 사실은 인류의 좀 미션이거든요. 반드시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죠. 그게 혁신인데, 아마 뭐 생성 AI의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이는 그런 반도체라든지, 크게 줄이는 뭐 솔루션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뭐 태양광인데 훨씬 효율이 좋은 그런 태양광이라든지, 또 수소, 또 이제 수소 연료 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수소를 통해서 이제 그 도시 자체를 발전시키는 이런 개념도 올해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아마 그런 트렌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AI가 각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 두 번째로는 모빌리티 자동차 영역이 좀 더 커질 거라는 거, 세 번째로는 ESG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에너지, 배터리를 포함한 에너지 영역이 앞으로 점점 더 중심이 될 거다라고 크게 세 가지 트렌드를 아마 내년에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혁신이 되는 데서 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좀 글로벌화해서 키우고 여기서 우리도 뭔가 이익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금년 들어서 지금 현 정부가 스타트업이나 뭐 벤처 캐피탈들의 글로벌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쪽으로 우리 스타트업이나 혁신 기업들이 방향을 잡으면 좀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기술력이 그렇게 뒤지지 않아요. 기술 자체, 물론 그 요소 기술 자체는 좀 더 다 평가를 다 해보고 다 있지만, 전체적으로 AI 기술이라든지 또 뭐 각 분야에 쓰이는 기술들이 우리가 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에만 너무 포커스 돼 있는데, 미국에서 제가 주로 있는 입장에서 보면 마케팅과 세일즈, 이런 마케팅 능력이 현저하게 조금 떨어져서 기술들이 소비자한테 도달을 잘 안 하는 거죠. 아무리 기술 개발하면 뭐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알고, 또 소비자들이라는 거는 B2C 소비자들도 있지만 B2B 소비자들도 있고 B2G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뭐 주정부, 뭐 카운티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도달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 생태계를 지금 딥테크 위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방향 자체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또 알리고 도달시키는, 소비자들이 도달시키는 기술, 이런 측면을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육성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은 굉장히 쇼맨십이나 비즈니스맨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뭐 스티브 잡스 같이 옷을 똑같이 입고 다닌다. 마크 주커버그도 그렇고, 지금 젠슨왕도 뭐 자켓만 입고 까만 다니는, 가죽 예. 자켓이 트레이드 마크가 돼 있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 젠슨왕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술 자체가 아니라 비즈니스맨으로서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이런 행동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부럽기도 한데요. 그 CEO들 대부분 뭐 그게 이제 회사를 알리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돈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케팅비 안 들어요. 나 글로벌 컨퍼런스 가서 사람들이 다 주목받고 다 무슨 얘기하나 다 귀담아 듣고 마음에 들을 준비가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CEO가 자기 비전을 얘기하고 대본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젠슨왕 CEO가 기조연설만 2시간 동안 대본 없이 네. 이번에도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셨더라고요.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고 기자 간담회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고 질문 다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시간을 그냥 혼자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다 듣고 거기를 보면서 엔비디아 이렇게 되겠구나 아는 거거든요. 마크 저커버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면은 다 CEO가 직접 나서서 하고 팀 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 기업의 주요 CEO들의 덕목 중에 하나는 이렇게 회사를 알리고 본인의 비전을 밝히고 이런 거에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그런 좀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CEO들이 나서면 싫어하는 분들도 좀 그런 기업 문화가 있는데도 있죠. 근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좀 내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현장에 굉장히 오랫동안 계시고 그 전문적으로 취재를 하시고 그러시니까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그니피센트 7, 뭐 AI5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랬는데요.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서학개미도 많이 하고 최근에 일학개미 뭐 이렇게 해서 많이 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 보면은 이 매그니피센트 7을 이어갈 이런 종목들을 좀 보고 저는 매그니피센트 7을 이어갈 회사는 매그니피센트 7밖에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 회사들이 계속 진화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중요한 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AI가 지금 슈퍼 사이클을 탔어요. 그래서 AI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PC 나올 때 그리고 이제 모바일 나왔을 때 클라우드 사스 나왔을 때 슈퍼 사이클이고 이번에도 슈퍼 사이클을 탔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 11위, 뭐 12위 또는 뭐 10위 거기서 하다가 3위로 좀 치솟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티커 넘버 아바고라고 하는데 브로드컴이 11위예요. 11위죠. 시가총액 11위예요. 이게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ASML도 지금 20위권 안에 좀 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슈퍼사이클 탄 회사들이고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1위부터 20위 중에 이런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래는 AI를 가지고 있느냐, AI를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로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될 거고 AI 슈퍼 사이클을 타는 회사 또 거기에 좌초되는 회사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애플 같은 경우도 6월달에 WWDC라는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서 아무래도 AI가 내장된 그런 iOS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I 슈퍼 사이클을 탄 회사가 어디에 있는가 그 관점으로 보시면 앞으로도 수익률도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이 이끄는 세상, 다가올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신기술 트렌드와 다가올 미래에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요소들을 진단해 봤는데요.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주신 손재권 더 밀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지난해 국립 대만대 졸업식 축사에서 먹잇감을 찾아 뛰는 동시에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달려야 한다라고 조언했는데요. 성공을 위해 신기술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가면서 지속 가능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